뜨거운 불길이 빚어낸 길고 부드러운 면발. 다채로운 재료에 정성이 더해지면 찬기운이 서린 깊은 맛, 여름열미 국수가 탄생한다. 한 해의 시작에 올리는 제대, 오래도록 이어지는 나라의 운, 국수의 상징. 신성한 서약, 결혼식, 끊어지지 않는 부부의 연, 인연의 의미. 무병장수의 기원까지 담고 있는 음식, 국수. 소박한 한 그릇 속에 큰 뜻을 품은 맛. 천 가지 모습으로 입맛을 유혹하는 국수의 향연이 펼쳐진다. 양반의 고장 경북 안동. 과거 한 시대를 풍미한 양반들의 멋과 혼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 경사스러운 날이면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이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안동국시 하거든요. 안동국수요? 네. 그 뭐예요? 안동콩국수. 과거를 준비하던 유생들이 밤참으로 즐겼다는 안동국시. 콩가루와 밀가루를 한데 넣고 밀어낸 반죽을 종이처럼 얇게 펴서 만드는데, 옛날에는 이처럼 잘라서 뽑은 국수를 절면 혹은 칼국수라고 불렀다. 하지만 옛 조상들이 먹었던 칼국수는 육수에 면을 함께 끓여내는 것이 아니라 면은 따로 삶아낸 후 국물을 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안동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국수를 부르는 말이 따로 있다. 삶아서 찬물에 몇 번 헹궈서 건져요. 그래서 건진국수라는 말이 유래가 됐고요. 건져낸 면에 색색의 고명을 올려주고 은어와 채소를 넣고 끓여낸 육수를 시원하게 식혀서 부어낸 이것이 바로 건진국수. 예나 지금이나 안동 지역의 경사에는 빠지지 않고 상에 오른다는데, 맛있는데요. 베라카이. 무더운 날씨에도 체면 때문에 갓근조차 풀지 않았던 양반들에게는 시원한 국수가 최고의 여름 별식이었다. 잔치 때도 먹고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국수 대접을 국수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은 섭섭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장터국수. 손꼽아 기다리던 장날, 시장 귀퉁이 국수 가게에서 먹던 푸짐한 장터국수는 힘들고 어렵던 시절 든든하게 배를 채워주던 음식이었다. 옛날에 돈 없을 적에 국수 먹은 적이 많아 내가. 아버님 따라다니면서 얻어먹던 그런 추억, 어렸을 때 그 맛. 양반가의 잔치부터 시골 장터까지 별미였던 국수. 언제부터 밥상에 올랐을까? 꽤 오래됐겠죠? 모르겠는데. 60년대부터 먹은 것 같은데요? 옛날 장터에서 먹은 게 시초가 아닐까요? 나라 국자도 있으니까 나라가 생기면서부터 먹었겠죠. 국수에 대한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000년 전 쓰인 고려 도경에 남아있다. 10여 가지 음식 중 면식, 즉 국수를 으뜸으로 여겼다는 내용에서 고려시대 이전부터 국수를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 중국에서 전해진 국수의 원료는 밀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지 않았고요. 때문에 밀가루로 뽑은 긴 국수는 왕실이나 또 양반가의 혼례나 또 잔치 때만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음식이었던 국수가 다양한 형태로 발달하게 된 것은 조선시대부터. 양반 면상이라고 해서 면을 주식으로 하는 상차림이 있을 정도로 국수는 인기 있는 별식이었다. 특히 궁중에서는 연회나 제례와 같은 특별한 행사는 물론 평소에도 국수를 즐겼다고 하는데, 우리가 즐기는 국수 중 수라상에 올랐던 귀한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의 비빔국수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골동면은 주로 왕실에서 드시던 면 요리였습니다. 조선시대 요리비서인 시의 전서에 기록된 부빔국슈, 즉 골동면의 조리법을 보면 지금의 비빔국수와 차이가 있다. 얇게 민 밀가루 반죽을 실처럼 가늘게 잘라 준비하고 비빔밥을 만들듯이 각종 나물과 청포묵을 묻혀 올린다. 간장으로 간을 한 면 위에는 소고기 완자를 볶아서 올리고 준비한 재료를 얹어주는데,
지금의 비빔국수와 가장 큰 차이점은 매콤한 맛. 고추장 대신 고춧가루를 조금 넣어서 만드는 것이 궁중국수 골동면의 특징이다. 궁중에서는 점심시간에 종친들이나 친지들이 오셨을 때 간단하게 국수를 비벼서 대접했는데 이것이 바로 골동면입니다. 화려한 색감과 다양한 재료의 어울림, 여기에 한대 넣고 비벼서 먹는 고유의 식문화까지. 골동면은 비빔국수는 물론 우리네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 잡채와도 그 모습과 조리법이 닮아있다. 골동면은 사과로 전해지면서 비빔국수와 잡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봅니다. 왕실이나 반가의 국수처럼 화려하지 않지만 서민들도 국수를 즐겼다고 하는데 밀가루보다는 구하기 쉬운 메밀가루나 녹두가 주 재료였다. 끈기가 없는 메밀 반죽은 칼로 자를 수 없었던 탓에 틀을 이용해서 눌러 면을 뽑았고 이렇게 만드는 국수를 압착면이라 했다. 뚝뚝 끊어지는 면을 말아 소박한 고명을 올리고 시원한 물김치 국물을 부어 먹는 메밀국수. 이마저도 메밀을 수확하는 계절이 되어야 먹을 수 있었다 하니 지금은 흔해도 옛날에는 귀한 것이 국수였다. 하지만 해방 이후 구호물자로 쏟아져 들어온 밀가루는 국수의 몸값을 확 낮춰주었다. 여기에 일본에서 면을 건조시키는 기술이 전해지면서 국수는 대중적인 음식으로 변모하게 된다. 보관이 쉽고 일일이 면을 만들어야 하는 수고를 덜어준 마른 국수. 또한 가격도 부담이 없으니 귀한 별식 국수가 서민 음식으로 바뀐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옛날에는 소면이나 중면처럼 흰색 국수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쑥이나 호박이나 메밀처럼 여러 가지 천연재료를 넣은 그런 제품들이 소비자들이 이제 기능성이나 웰빙 식품을 원하면서 많이 생산되고 있죠. 색깔만 다양해진 것이 아니다. 면을 만드는 재료만큼이나 국수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도 평범하지 않은 요즘. 그야말로 국수 전국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뜨거운 여름, 시원함으로 무장하고 개성 만점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국수가 있어 무더위도 두렵지 않다. 사람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든다는 이곳의 인기 메뉴도 바로 국수. 자리에 앉기 무섭게 음식부터 나오는데 토다는 손님 하나 없이 나오는 국수 먹기에 바쁘다. 우리 집은 오시면 다 초계국수만 드세요. 임금님이 드셨다는 여름 보양식 초계탕이 국수를 만났다. 초계국수. 아주 시원하네. 시원한 국물 맛의 비결은 12시간 이상 고안된 육수에 있는데 양지와 북어를 함께 끓여내는 것이 비결. 닭고기는 따로 삶아서 양념을 한 뒤에 꼬박 하루를 숙성한다고. 여기에 푸짐한 국수, 아삭한 배추김치까지 어우러지면 초계국수가 완성된다. 아무리 찌는 더위라도 초계국수 한 젓가락이면 얼음 계곡이 따로 없고 영양 가득한 한 그릇이면 임금님 수라상이 부럽지 않다는 손님들. 코룩코룩 잘도 넘어간다. 먹고 나면 제 머리 끝속까지 쫙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새콤달콤 입에 쫙쫙 달라붙어요. 여름엔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초계국수가 임금님 보양 음식이라면 부처님 여름 별식인 국수도 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사찰. 그런데 연못에 핀 귀한 연잎을 막 딴다. 뭐 하시는 거예요? 국수 만들려고 있어요. 이게 무슨 국수 만드는 건데요? 불가에서 여름철에 특별히 만드는 연잎국수요. 더운 여름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만들어 먹었다는 사찰 별식 연잎국수. 1년 중에서 딱 2달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국수라고 하는데 7, 8월이 가장 연하고 맛있고요. 곱게 간 연잎에서 앙금을 걷어내고 밀가루와 함께 반죽을 해서 면을 만드는데 일반 밀가루 면보다 짧게 끓여내야 연잎의 향이 사라지지 않는다. 섬유질이 풍부한 연잎으로 만든 국수는 쫄깃하면서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특징. 채소와 버섯으로 끓여낸 맑은 국물을 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예, 이게 연잎국수 완성이에요. 은은하게 연꽃향 퍼져나오는 연잎에 국수를 담아내니 더욱 담백하고 시원한 연잎국수. 일체의 조미료를 쓰지 않는 소담한 국수 한 그릇에
건강은 물론 여름 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내고자 했던 불자들의 지혜가 담겨 있다. 이 연꽃 국수 한 그릇에 여름에 더위가 다 날아갑니다. 시원하고 담백하고 맑고 향기롭고 담백하며 연꽃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국수입니다. 향기가 느껴지는 국수 이곳에도 있다는데 국수는커녕 고소한 고기 냄새만 가득한 식당. 그런데 사람들 오매불만 기다리는 것은 국수 맞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건 아무리 봐도 소고기인데. 네, 국수 맞습니다. 쫄깃한 면발과 한우의 만남, 한우 항아리 국수. 화려한 색감과 다채로운 재료를 자랑하는 한우 항아리 국수. 소고기보다 인기 있는 국수의 맛의 비결은 바로 양념장에 있다. 과일과 10여 가지 한약재를 넣어 끓여낸 국물이 국수 양념의 기본. 과일을 충분히 많이 넣어가지고 시원하고 달콤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에 사과, 배, 고춧가루 등의 천연 재료를 넣어 간을 맞추어주고 촉촉하게 구워낸 한우 안심을 준비. 색색의 고명과 함께 올려주면 한 젓가락만 먹어도 속이 든든한 한우 항아리 국수가 완성된다. 누가 이 국수를 세참이라 하겠는가. 밥보다 든든하고 고기보다 부담 적은 영양 만점 한 그릇. 이 맛이 국수다. 새콤달콤하고 집에서는 쉽게 내지 못한 맛인 것 같아요. 고기도 먹고 국수도 먹고 시원하고 배도 부르고 일석사조입니다. 일석사조. 영양 만점 여름 별미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뜨거운 국물에 보기만 해도 땀이 쭉. 바로 해신탕. 전복에 산낙지까지 올라가는 것 당연하지만 꼭 넣어야 하는 재료는 따로 있다. 바로 국수. 처음에는 안 넣었는데요. 손님들이 자꾸 요구를 하셔서 면을 넣었는데 애들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손님 덕에 탄생한 삼색 해신탕면. 일단 삼계탕에 들어가는 재료로 육수를 내주는 것이 기본. 닭 위로 호박, 쑥, 고추를 넣어 만든 3가지 색깔의 국수를 얹어주고 몸에 좋은 견과류를 올려준다. 닭의 잡냄새가 없어지니까 담백하고 고소하고 완전 보양식이죠. 뜨끈한 육수와 함께 보글보글 끓여 완성된 삼색 해신탕면. 담백하고 쫄깃쫄깃하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요새 국수는 먹으면 배가 빨리 꺼지는데 이건 닭이랑 전복이랑 들어가서 이건 완전 보양식. 최고 최고. 국수의 진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끓여 먹고 볶아 먹는 국수는 가나. 이제는 색다른 면 요리가 대세. 독특한 국수가 있다는 이곳. 과연 어떤 요리인지 확인을 위해 거두절미 주방으로 들어가 보는데 팬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는 저것은 아니 국수? 국수를 굽는다? 특별히 주문 제작한 국수를 지금 노릇노릇하게 팬에 굽고 있는 중입니다. 우동보다는 무게가 있고 가래떡보다는 날씬한 모습의 국수도 신기한데 그걸 구워서 먹는다는 것은 상상 불가. 그런데 국수를 김에 싸서 먹는다? 먹는 방법은 그야말로 놀랍다. 정식 메뉴는 아니지만 구운 면이 맛있어 이렇게 먹는 손님들도 많다는데 국수에 올리는 소스에 따라서 맛도 이름도 천차만별인 것이 구운 면. 이게 바로 스테이크 구운 면입니다. 담백한 국수에 소고기 등심을 듬뿍 얹어주면 스테이크 구운 면. 매콤한 고추 양념이 해산물과 만나면 화끈한 맛 자랑하는 고추 해물면이 되고 불고기 소스로 맛을 내면 불고기 면이 되니 구운 면의 변신에 한계는 없다. 과연 구운 면의 맛은 어떨까? 쉴 새 없이 젓가락질에 비워지는 접시를 보아하니 처음 보는 손님들의 마음까지 단번에 사로잡은 듯하다. 겉은 바삭바삭하고요. 속은 말랑말랑해요. 가래떡을 구운 그런 쫄깃쫄깃한 맛이 되게 나는 것 같아요. 면을 구웠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독특한데 그 면에다가 이렇게 소스를 얹어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아요. 귀한 별식에서 서민들의 음식으로 천년을 이어온 맛. 변화의 물결 속에서 국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행복을 담은 맛있는 한 그릇 국수. 국수는 과연 몇 종이나 될까? 10가지? 500가지. 300가지? 100개? 명동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수는 모두 30여 가지. 30여 가지요?
기록에 의하면요, 이미 조선시대에 60여 가지의 국수를 먹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요, 식재료와 음식 문화가 발달하면서 현재 정확히 몇 종류라고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수백 가지의 다양한 국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국수는 각 지역의 역사와 지리적인 특성에 맞춰 개성 있게 발달해 왔고 국물에도 다양한 식재료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최고의 국물은 무엇일까? 소문 듣고 달려온 것은 김해에 자리 잡은 50년 전통의 국수집. 얼마나 기다렸다 이렇게 드세요? 한 40분? 그 정도 투자할 가치가 됩니다.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국수가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 시골 장터에서 먹던 잔치국수였다. 게다가 이곳의 메뉴는 단 한 가지뿐. 후루룩 후루룩 소리만 들어도 군침이 넘어가고 땀을 흘려도 젓가락질은 멈출 수 없다. 뒤끝 맛이 쌉스름하면서 독특한 이 집만의 육수의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잔치국수 맛의 비결 역시 깊은 맛을 내는 국물. 국물의 참맛을 내주는 식재료의 비밀은 1년 미만의 어린 청어와 신안 앞바다에서 잡아 바짝 말린 멸치에 있다. 청어와 멸치를 같은 비율로 넣고 푹 우려 국물을 내는데 나는 막 무시도 안 삐지었고 파도 안 였고 막 요대로 기릅니다. 소금 한 가지만 보태서 3시간을 우려내면 할머니의 깊고 진한 국물이 완성된다. 비절이 없는 게 비절이고 예, 세월이 비절이고 50년 전통 할머니의 손맛이 최고의 비결. 주전자채 내주어 듬뿍듬뿍 국물을 취향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한 할머니의 넉넉한 인심이 잔치국수의 맛을 더한다. 국물이 진짜 시원해요. 술 마신 다음 날은 이 집 안 오면은 안 돼요. 이제 어머니한테는 죄송하지만 이 집이 최고죠. 50년 세월을 거치며 할머니의 손맛이 빚어낸 최고의 국수다. 시원하면서 칼칼한 국물이 그리워 찾아온 포항시. 이곳 최고 국수는 뭘까? 보리국수라고. 보리국수가 최고예요. 먹어보기는 먹어봐도 뭐가 들어갔는지 그건 자세히 몰라요. 계세요? 과연 뭐가 들어가는지 궁금한데 어머니가 모리국수 하시는 분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한참 도루묵이 많이 나니까 도루묵을 좀 구해오세요. 도루묵을 구해와라? 모리국수는 어부들이 팔고 남은 생선을 모두 넣고 끓여 먹던 것에서부터 유래된 포항의 70년 전통 향토 국수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싱싱한 도루묵. 깊은 바다에 사는 도루묵은 어두워지면 얕은 연안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로 밤에 잡힌다. 도루묵 여기 있습니다. 모리국수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싱싱하네요. 국물을 내기 위해서는 무와 콩나물은 기본. 우럭에서부터 광어는 물론이고 갓 잡은 도루묵도 빠질 수 없다. 싱싱한 생대구에 물곰, 불볼락까지 총 출동된다. 여기에 고춧가루, 파, 고추장을 넣고 풍성하게 끓여낸 것이 특징이다. 잡수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아이고 맛있겠다. 모리국수는 제철 생선을 모두 모아 다 함께 모여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이것도 이제 온갖 생선이 어우러져 우러나온 국물에 면을 넣어 보글보글 끓여주면 그 맛이 일품이다. 쫄깃한 면발과 칼칼한 국물은 기본이고 먹을 때마다 통통한 생선살이 덤으로 따라온다. 고기 지르는 회하고 같이 먹어야 맛있어요. 예. 오로지 포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화끈한 맛. 국시를 넣어가 먹으니까 더 담백하고 얼큰한 게 아주 죽여져요. 모리국수는 어민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최고의 국수다. 가슴속까지 뻥 뚫리는 종갓집 최고의 국수를 찾아온 길. 함양 역시 집안의 3대째 내려오는 종갓집 별식은 밀면이다. 시원한 국물에는 2가지 육수가 들어가는데 그중 한 가지가 동치미 국물. 3년간 건조해 간수를 뺀 소금이 첫 번째 비법이다. 소금 속에 노란 거 보이세요? 아, 예, 보여요. 이게 봄에 송화가루 날르잖아요. 예. 그 송화가루 날를 때 채취한 소금이어가지고 이게 송화가루예요. 동치미의 기본은 싱싱하고 좋은 무를 골라 담는 것. 조미료 대신 각종 과일로 맛을 더하고 마늘, 생강, 대파를 통째로 넣어준다. 우리가 특이하게 쓰는 거는 예. 이제 그 인공 감미료를 안 쓰고 단맛을 내기 위해서 감초를 넣고 있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동치미는 숙성시키는데 여기 또 한 가지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와, 예, 차갑죠? 굉장히 차가운데요? 그 항상 똑같은 온도를 유지해가지고요.
우리는 식구들끼리 천연 냉장고라고 일컬어요. 차가운 지하수를 흘려보내 항상 14도가 유지되도록 만든 종갓집 천연 냉장고에서 20일간 숙성시키면 맛있게 익은 동치미 육수가 완성된다. 달콤하고 시원한 동치미 국물과 함께 들어가는 또 다른 한 가지는 사골 국물.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비율이 맞으면은 그때야 좋은 육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밀가루와 메밀가루, 해초를 넣어 직접 뽑은 국수에 동치미 국물과 사골 국물을 얼려 만든 육수를 부어주면 한여름 더위를 잡는 밀면 완성. 정성이 가득 담긴 종갓집 별식. 국물 맛이 어때요? 아 시원하네. 아주 그냥 맛나다 맛나. 더위가 싹 가시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것이 밀면의 맛을 완성시키는 3년 묵은 백김치. 종갓집 백김치와 밀면이 만들어내는 맛의 조화는 상상을 초월한다. 바삭하면서 깊은 맛을 주네요. 맛있어요. 종갓집 내림국수, 손맛이 깃든 최고의 국수다. 최고의 팥칼국수를 맛보러 오셨나요? 단백질이 풍부한 서민들의 여름 보양식 팥칼국수. 어머니가 6.25 사변 때 남한으로 피나오셨어요. 그때부터 우리를 키우냐고 팥칼국수를 하시는 걸 제가 뒤에서 봤죠. 어머니한테 배운 팥칼국수. 맛의 비법은 100% 국산 팥을 사용하는 것. 깨끗하게 이물질을 걸러내고 1시간 동안 센 불에서 팥을 삶아내야 맛있는 국물을 만들 수 있다. 식히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빨리 식혀야 됩니다. 그래서 선풍기에다가 이걸 떠나지 않고 식을 때까지 기다려서 저어가면서 식히면 빨리 식혀야 됩니다. 고운 채로 걸은 팥에 물을 붓고 끓여 팥죽을 만들고 면과 새알심을 넣어 끓여주면 더위에 지친 몸을 살려주는 이열치열 뜨끈한 국물에 영양 만점 팥칼국수 완성. 여름철에 먹는 별미 팥칼국수의 맛은 어떨까요? 바로 이 말. 이야, 팥국물 굉장히 진해서 진짜 맛있다. 여름에 땀 흘리면서 먹어도 이게 특별한 맛이네요. 우리 엄마는 항상 동짓날이 팥죽을 끓여줘서 먹으니까 너무 엄마가 보고 싶으네요. 팥칼국수. 어머니의 사랑이 느껴지는 최고의 국수다. 면은 국물과 더불어 최고의 국수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요소. 대한민국 최고의 면을 찾아라. 60년 전통 면의 달인을 수소문 끝에 만날 수가 있었다. 2대째 이어서 하고 맛있고 쫄깃한 건면을 만들기 위한 비법은 무엇일까? 밀가루 반죽에 넣는 소금물의 염도를 12도에 맞추는 것이 첫 번째 조건. 방망이로 감기 때문에 방망이 국수라고 그러죠. 반죽을 여러 번 겹쳐서 뽑는 아변 방식으로 쫄깃함을 더해주는 것이 달인의 국수 비법이다. 나온 건 잘라야지 갖다 넣을지. 대나무 칼을 이용해 한 번에 척척 국수를 자르는 장인의 솜씨. 보기엔 쉬워도 아무나 따라할 수 없다. 국수를 말리는 데도 비법이 숨어있다. 30~40도의 습도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비결. 4일 후면은 명품 국수가 나오는 걸 이제 마른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수 주세요. 국수? 네. 알았어. 주문을 받자마자 바로. 아니 국수를 왜 자르지 않고 그냥 가져가세요? 주방장이 다 그러세요. 그 주방장이 누군가 했더니 부창부수 달인 부부. 삶고 난 뒤에는 바로 찬물에 3번 헹궈줘야 쫄깃함이 살아난다. 탱탱한 면발에 매콤한 양념. 스트레스를 한 번에 날려주는 새콤달콤한 비빔국수는 뜨거운 무더위를 잊게 해주는 환상적인 맛이다. 와 쫄깃쫄깃한 게 말이 필요 없어. 직접 집에서 이게 뽑아갖고 바로 이렇게 해주는 바람에 아주 면발이 끝내주고 너무 맛있습니다. 건면, 장인의 손맛이 느껴지는 최고의 국수다. 최고의 칼국수를 맛보기에 찾아간 이곳은 경주. 그런데 반죽은 안 하고 갑자기 아니 왜 갑자기 양말을 신으세요? 네, 양말을 신고 밟아야지. 반죽을 밟는다? 이것이 바로 경주의 명물, 일명 족타 칼국수다. 혼자만으론 부족하다. 밟는 힘이 더해질수록 반죽은 끈기가 생긴다고. 밟으면 공기도 빠지고 면도 쫄깃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시도해볼까 좋았어. 계속 하고 있어요. 온몸에 힘을 실어 밟아주면 반죽 안의 공기층이 파괴되면서 글루텐이 많이 생성돼 더욱 쫄깃해진다. 근데 이렇게 좋아해. 족타 칼국수는 반죽하는 데만 해도 모두 3시간이 소요된다. 경주니까 10개씩 싸가 10층 섭탑. 발로 밟으면서 발생하는 열로 반죽은 1차로 숙성이 되는데 반죽하다 말고 어딜 가십니까?
따라오지 마세요. 오면 안 돼요. 오지 마세요.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2차 숙성 과정은 비밀. 착착 써는 모습만 봐도 그 맛이 전해지는 쫄깃한 족탁 칼국수. 최고의 면이 나왔습니다. 쌀, 보리, 들깨 등 9가지 곡물을 넣어 끓인 국물에 쫀득한 면발을 넣어 만들었다. 구수하면서도 영양까지 가득 담아 한 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것이 족탁 칼국수의 매력이다. 바다 건너까지 명성이 차지한 족탁 칼국수. 소문 듣고 찾아오는 일본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는다. 맛있어요. 讃岐うどんっていうの、あれはやっぱりね踏むんですよ。そうもっとねどういうのかな、コシが日本でコシができる。これの場合はすごく柔らかく。 강원도 횡성. 깊은 산골에 최고의 명물 국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갔다. 무언가를 열심히 끓이고 있는데 콩물 같기도 한 이것은 뭘까? 옥수수 갈아 물이에요. 국수의 재료는 강원도의 명물 옥수수. 국수를 먹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옥수수를 갈아 만든 국물을 무려 4시간 동안 끓여서 걸쭉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1차 과정. 갑자기 등장한 이것의 정체는 숭숭 뚫린 구멍으로 죽 상태가 된 옥수수를 넣어주면 스르륵 국수가 탄생된다. 옥수수 국수는 100% 옥수수만 사용해서 면발을 만드는데 맛은 어떨까?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 어때요? 맛이 어때요? 진짜 옥수수 향이 확 나네요. 확 나죠? 예. 특별한 국물도 필요 없다. 새콤한 열무김치에 양념장만 올려주면 맛있는 옥수수 국수가 완성된다. 숟가락으로 후루룩 떠먹을 만큼 면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 진짜 이거 한 그릇 먹으면 배가 벌떡 일어난다?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넘어가는 게. 면이 부드러워서 면 같지가 않고 그냥 묵 먹는 느낌이에요. 아름다운 행성에서 살렵니다. 우리 선조들이 여름철에 즐겨 먹던 최고의 면은 무엇일까? 네, 안녕하세요. 그 해답을 찾아줄 차은정 교수. 지금은 이제 우리가 뭐 잔치국수라든가 이런 국수들은 보면 일반 대중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오늘 소개할 창면은 이제 양반 음식에서 최초로 창면은 음식 디미방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더위를 식혀주는 녹두로 면을 만든다. 불린 녹두를 갈아서 모시에 받아 전분을 만든 다음 물에 타서 중탕을 하되 얇게 펴서 익혀줘야 한다. 찬물에 담궈서 식혔다가 썰어주면 놀랄 만큼 탱글탱글 면발이 살아난다. 이렇게 잘 안 부러지죠. 그게 아주 이 녹두 녹말의 특징이거든요. 국물은 더운 여름 땀을 그치게 해주는 오미자를 이용하는데 오미자 우린 물에 매실즙을 넣고 얇게 썬 녹두 국수를 말아주면 창면이 완성된다. 네,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드셨던 여름철 음식 창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모양이 아름다워 꽃국수라고도 불렸던 창면. 오미자 대신 볶은깨를 갈아 국물을 만들고 녹두 국수를 말아주면 토장 녹두 나화가 된다. 선조들의 지혜가 돋보이는 최고의 여름국수 창면. 맛은 과연 어떨까 기대가 되는데. 시원하겠다. 진짜 맛있어요. 면이 굉장히 쫄깃하고요. 국물은 새콤달콤하면서 정말 시원해요. 여름에 창면 이리 오너라. 최고의 면과 최고의 국물이 만들어낸 여름 음식의 백미. 조상의 지혜와 손맛으로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더위를 식혀주는 국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름 음식이다. 허기진 직장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점심시간. 많은 음식 중 단연 인기는 면 요리. 스파게티부터 짜장면, 우리나라 전통의 잔치국수까지 다양한데 하지만 같은 면 요리라도 칼로리는 천차만별. 저칼로리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수. 소화가 너무 잘 돼서 속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국수를 먹으면. 끝내줍니다.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연예계 소문난 명품 몸매 스타들도 다이어트를 위해 즐겨 먹는다는 국수. 국수로 몸매 관리를 하는 또 다른 몸짱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왔는데 오늘의 주인공 어디 계십니까? 제가 봐도 너무 부럽거든요. 건강 짱이에요.
수업을 해주신 제임 선생님이죠. 뭐 누가 있겠어요. 건강한 아름다움의 소유자, 탄탄한 몸매, 놀라운 유연함, 요가로 다져진 건강한 S라인의 그녀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몸짱 국수 마니아 이정윤 씨. 그녀가 몸매 관리를 위해 먹고 있는 특별한 국수가 있다는데 하나 드릴까요? 네. 소스 필요한 이거 오목가사리요. 그녀의 선택은 바로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는 뭐 했어요? 이거 냉국수 해 먹으려고요. 우뭇가사리 국수라는 거요? 네, 맛있어요. 정윤 씨를 국수 마니아로 만든 우뭇가사리 국수. 맛도 맛이지만 몸매 관리에도 도움이 됐다는데. 네, 저희 어머님께서 우뭇가사리 국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희한하게 조금씩 붓기가 빠지면서 살도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한 2년 전부터 3년? 예, 우뭇가사리 국수를 되게 많이 즐겨 먹었어요.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 등 현재 건강한 몸매를 갖게 됐다고. 왔어? 반가운 손님을 위해서 그녀가 준비한 각종 채소와 우뭇가사리 국수. 맛과 건강까지 생각한 푸짐한 한상인데 되게 담백하고 깔끔하니까 되게 친구에게 권할 정도로 우뭇가사리 국수에 빠진 그녀. 정말 우뭇가사리 국수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 우뭇가사리 국수의 경우에는 혈당 지수도 낮고 칼로리도 적고 특히 섬유질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고 다이어트에도 많이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식품에 비해 우뭇가사리의 섬유소 함량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운동. 요가를 가르치다 보니 운동량도 많을 수밖에 없다. 힘든 운동 후 그녀의 허기를 채워주는 것 역시 국수. 네,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열무 국수 먹을래요? 그러면 냉소면하고 저는 조금 이렇게 양념장 들어가는 거 빼주시고요. 그리고 야채를 좀 많이 주세요. 워낙 국수를 좋아하다 보니 평범한 국수도 좀 더 건강하게 자신에게 맞게 먹는 노하우를 갖게 됐단다. 양념장이 들어가면 좀 짜더라고요. 저는 짠 거를 자체를 안 좋아해요. 몸이 자주 부어서.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호두랑 아몬드거든요. 이거 같이 넣어서 드셔도 되게 맛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고소한 맛과 국수에 부족한 영양소를 더해주는 견과류를 함께 먹는다고. 견과류를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포만감이 조금 생기거든요. 국수 한 그릇을 먹을 때도 영양까지 생각하는 그녀. 과연 그녀의 신체도 그만큼 건강한 상태인지 확인해봤다. 측정 결과 특히 체지방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수를 먹는데 채소를 듬뿍 넣고 견과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염분을 넣지 않고 먹게 되면 일반적인 면을 먹었을 때의 문제점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하지만 거기에 적절한 식이섬유와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같이 들어와 주는 그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습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탄탄한 몸매를 만든 꾸준한 운동과 똑똑한 식습관. 진정한 명품 몸매는 아름다움과 건강이 함께할 때 완성됩니다. 올여름 국수 드시고 건강한 몸매 만드세요. 기력이 떨어지기 쉬운 여름, 국수로 체력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도착한 곳은 펄펄 끓는 샘물과 뜨거운 전쟁을 치르고 있는 현장. 무더운 여름 날씨와도 비할 수 없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다. 온도가 몇 도예요? 저희가 지금 한 1,500도 이상 올라오는 거예요. 1,500도요? 국내 최대 규모의 불상 제작 현장. 4명이 힘을 모아 옮기는 저 샘물 한 통의 무게만 무려 100kg. 뜨거운 열기 속 계속되는 고된 작업. 작업자들의 얼굴엔 땀이 마를 새가 없다. 이게 얼마나 나와야 돼요? 때마침 작업자들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물이 등장하고, 아니 그런데 물이 조금은 특별해 보인다. 이거 드시는 건 뭐예요? 소금물이요. 소금물이요? 소금물을 왜 드세요? 아니 너무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금물을 한 잔씩 갖고 먹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선풍기 앞에 선 작업자들. 하지만 아유, 선풍기도 소용없어요. 워낙 더우니까. 힘들죠. 많이 힘들죠. 이 순간 필요한 건 바로 시원한 콩국수. 얼음 동동 띄운 콩국수 등장에 절로 흥이 나고 국수 먹자!
더위와 피로를 한 방에 날려주는 상쾌한 그 맛에 젓가락질이 멈출 줄 모른다. 시원하다. 가슴까지 뻥 뚫리는 시원한 콩국수 덕에 지상낙원 따로 없다. 땀 많이 흘리고서 먹는 게 이 콩국수가 여름에는 저희들한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우리 손자 때부터서 땀 흘리고 이 콩국수 즐겨 먹었잖아요. 그게 맛있어요. 맛뿐 아니라 영양도 풍부한 콩국수. 동의보감에 따르면 콩국수의 주재료인 대두는 오장과 소화기에 좋다고 하는데 효능은 이뿐만이 아니다. 콩국수의 재료인 콩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열로 인해서 물이 가득 찬 배가 빵빵해지는 이러한 수종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이 있고요. 소맥은 성질이 차서 열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뜨거운 이러한 번갈증을 치료해주는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여름철 보양식으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콩국수. 과연 얼마나 영양이 풍부한지 알아보기로 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더욱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 단백질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곰탕과 비교해보기로 했는데 검사 결과 콩국수 1인분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콩은 단백질이 35%로 단백질 함량도 높고요. 또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쌀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보충해주기 때문에요. 쌀 중심의 식생활을 하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단백질 식품이죠. 1500도 샘물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여러분을 위한 에너지 충전제. 바로 콩국수입니다. 여름 더위는 콩국수로 시원하게 보내세요. 시원하게! 국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찾기 위해 정보의 바다를 헤매던 제작진. 이때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면이 불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한 국수 마니아가 직접 개발했다는 방법을 찾아왔는데 여기 면을 불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예, 어떻게 알고 오셨네요. 지금 이게 함초고요. 이건 이제 약혼 잎이고요. 이것은 연잎입니다. 연잎이고 이거는 인진쑥입니다. 4가지 천연 재료에 효소를 넣어 항아리에서 약 2개월간 숙성시키면 면이 불지 않게 도와주는 발효액이 만들어진다는데 정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봤다. 발효액을 넣은 칼국수와 넣지 않은 칼국수를 1시간 동안 지켜봤는데 발효액을 넣지 않은 면보다 넣은 면이 국물을 덜 흡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함초는 바다의 자정작용과 마찬가지로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있어서 혈액의 독소를 풀어주고 약효는 수분이 풍부하고 무기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연잎과 인진쑥의 효능 역시 본초 강목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부는 걱정 하시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들판을 가득 채운 보리를 수확하고 메밀을 키울 준비가 시작된 메밀의 고장 봉평. 어르신들 식사 중이신가 봐요. 네. 지금 뭐 점심 식사 뭐 드시는 거예요? 국수 한 그릇 가시죠. 국수요? 드시면은 네. 이 국수는 틀림없이 이어 먹고 가야 돼. 모두들 메밀국수 삼매경에 빠져 계신데 공평의 명물이 메밀국수 아닙니까? 쫄깃한 면발의 메밀국수, 그 맛과 영양에 반해서 봉평을 찾아온 사람들도 많다고. 안 좋으셔가지고 건강 때문에 봉평을 찾아오시는 분들도 한 몇 분씩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장님의 제보로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섰는데 서울에 계신 박원호 씨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원호 어르신. 서울에 오신 분인데. 서울에서 여기 봉평 내려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예. 고혈압에다가 인장염에다가 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리 공기 좋은 데로 가고 또 봉평에 먹을 거 좋다고 그래서 그래 일리 이사 오게 됐죠. 지금은 게이트볼의 주전으로 활약하실 정도로 건강한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런 활기찬 생활을 되찾게 된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메밀국수. 집에서 담근 동치미로 국수를 해 드시는 게 특징. 일주일에 2-3번씩은 꼭 챙겨 드신다는 이 메밀국수가 바로 맑은 공기와 더불어 어르신의 건강 비결이라고.
의사들 자문을 받아도 메물은 고혈압에 좋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자주 먹게 됐지. 메밀이 어르신의 고혈압에 도움이 됐는지 현재 어르신의 혈압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측정 결과 혈압이 높았던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정상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재본 결과 계속 120에 80 안쪽으로 계속 유지가 잘 되고 계세요. 메밀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도 찾아볼 수 있었다. 메밀은 이제 곡물 중에서도 특히 이제 폴리페놀 성분인 이 루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일명 바이타민 P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러한 루틴의 함량이 가장 많은 곡물입니다. 루틴의 기능성에 있어서 모세혈관을 강화시킴으로써 우리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관벽을 보호시켜주고 혈관을 갖다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혈압을 낮춰주는 그러한 기능이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적당한 운동 그리고 몸에 맞는 건강한 식습관까지 남부럽지 않은 활기찬 생활을 하고 계신 어르신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지치기 쉬운 여름의 활력소 한 그릇의 힘 국수 시원한 국수로 건강한 여름 만드세요. 수백 가지가 넘는 다양한 국수 요리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면 요리는 단연 잡채. 잔치상엔 물론 국빈을 대접하는 음식으로 심지어 영부인이 미국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직접 잡채 만드는 방법을 선보일 정도로 잡채는 진정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한국의 잡채 과연 세계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붐비는 곳 인사동. 한국을 찾은 관광객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 상다리가 휘게 차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군침 도는 갖가지 찬이 가득한 한정식. 한 상에 3번, 4번도 추가를 해요. 20여 가지나 되는 찬 중에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가장 많이 받는 찬은 바로 잡채. 많은 한식들 중에서 잡채가 이렇게 외국인들의 입맛을 매료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すごく味が染み込んでてプリプリしてて美味しいです。Wonderful, wonderful, wonderful. Cielito lindo, los 먹으면 그야말로 노래가 절로 나오는 그 맛, 잡채.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는 잡채의 맛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チャプチェの美味しい理由あんまり考えたことないし舌に味に合った野菜とかもいっぱい入ってるし辛くなって美味しかったです 소바, 라멘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면 요리로 유명한 일본에서 한국의 잡채는 환영받는 면 요리다. 도쿄 시내의 한 고급 식당. 한국의 잡채가 일본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된 이유는 바로 한류. 한류 열풍 때문에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일본인 입맛에 맞는 달고 짭조름한 잡채의 인기 또한 그에 더해 급물살을 타게 된 것. 한국의 톱스타를 좋아하듯 일본의 아줌마들은 잡채의 열성 팬이기도 한 것이다. 多分この甘辛い味が日本の食文化に合ってると思います。 일본 열도를 사로잡은 잡채. 도시락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도시락 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 잡채 도시락까지 등장. 도시락 메뉴로까지 발전한 잡채는 일본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음식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잡채 벤또 오네가이시마스. 저희 메뉴가 100여가지 정도 되는데 그중에 잡채가 가장 잘 나가네요. 100가지가 넘는 도시락 메뉴 중에서 잡채 도시락이 유독 인기를 끄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이 뽀얀 국물이 바로 그 비밀. 한국 전통 잡채와 다르게 이 국물에 면을 넣고 볶는 것이 이곳 잡채 도시락 특징이다. 이게 바로 식용유 대신에서는 저희 집만의 잡채의 비결입니다. 비결은 바로 이 맛있는 사골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질 좋은 사고를 6시간 이상 잘 우려낸 국물은 잡채의 맛과 영양을 한 단계 더 올리는 효과를 내는 비법이다. 사골로 잘 우려내면 사골에서 기름도 나오고 그게 몸에도 훨씬 좋고 담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칼로리에서 칼로리를 생각 많이 하는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기름에 볶는 음식이라 다소 칼로리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맛과 영양은 물론 저칼로리라는 일석삼조의 매력을 가진 잡채 도시락을 일본인들이라고 어찌 외면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 보니 특히 20, 30대 젊은 직장인들에겐 잡채 도시락만큼 반가운 음식이 없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맛은 물론 영양까지 챙기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잡채 도시락. 사무실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한 끼 식사. 잡채 도시락은 직장인들에겐 어떤 외식도 부럽지 않다. 잡채 사이고 맛있어요. いっぱい食べても野菜が結構多いからヘルシーで胃にもたれないというかどんだけでも食べれる。 잡채의 인기는 일상의 식탁을 책임지는 마트로도 이어진다. 바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 잡채가 일본인들의 손길을 잡고 있는 것. すごく美味しいし、あんま辛くないから子供も食べれるので、みんな家族みんな大好きなんですけど。 맵지도 짜지도 않고 달콤한 그 맛 덕분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 잡채. 사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잡채 만들기에 도전하는 주부들이 있을 만큼 잡채는 일본인들에게 먹고 싶고 알고 싶은 한식. 私チャプチェがすごい好きなのでどうしても今日は作りたいと思ってきました。 미식가의 나라 일본에도 비슷한 음식이 없다는 잡채는 요리 베테랑 주부들에게도 만들기가 녹록치 않은 음식. 難しいのでまた今度自分一人でできるかどうかちょっと不安なんですけど。 간장 맛에 익숙한 일본인들의 식습관에 맞춰 면을 볶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졸이면은요, 그 간장이 그 당면에 깊숙이 뭐랄까 스며든다 그럴까요? 그래서 맛도 더 좋아지고요, 색깔도 더 예뻐지고. 난생 처음으로 직접 잡채를 만들어보는 주부들. 그 맛에 대한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닐 터. 드디어 손수 만든 잡채 완성. 私が心を込めて作ったチャプチェです。美味しそうでしょ? 간장 맞죠? 직접 만들어 유난히 맛이 좋은 잡채. 美味しいですね。やっぱり一味違います。美味しかったです。もうあっという間に食べちゃいました。もう空っぽです。あと残ったのももらって帰ろうかと思います。これからは自分で作ってみて家族と一緒に食べたいと思います。 駒もそうしてきれいにして。野菜の数がいっぱい入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その季節の野菜。それからそこに通常だとお肉を千切りにしてそして入れて味を整えてますのでバランスがすごくいいです。 명실공히 잡채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한식이지만 그래도 아쉬운 점은 있다. Because I'm a vegetarian, so I don't like japchae. I like spicy food. I want more spicy one. チャプチェは美味しいんですけど、私は人参が嫌いなんで、その人参を避けて食べないといけないのが少し面倒くさいです。 잡채를 세계 무대로 한 걸음 더 나가는 한식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한 음식점. 이곳에서는 고객의 취향에 맞게 고기를 선택하는 잡채 메뉴가 인기. 바로 이곳 한식 요리 경력 15년의 베테랑 김선교 주방장에게 잡채 세계화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이 취향이 다른 세계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면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골라 먹을 수 있는 잡채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잡채의 면을 소면, 쌀국수 면인 버미셀리 당면으로 양념은 전통 한국 잡채의 맛을 그대로 유지했다. 식감이 다른 세 가지 면에 소고기와 닭고기를 숯불에 굽고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두부도 준비. 신선한 채소를 넣고 볶은 세 가지 면에 갖가지 고명을 얹어 먹을 수 있는 뷔페식 잡채.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야말로 카멜레온처럼 그 맛과 모습이 피어나는 잡채의 매력이 무한대로 발휘되는 순간 각종 고기, 채소는 물론 면까지 기호에 맞게 내 맘대로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잡채 시식회 준비 완료. 골라 먹는 잡채를 평가할 오늘의 시식단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너온 우송대학교 솔브리지 국제대학의 학생들이다.
뷔페식으로 마련된 잡채의 상차림을 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나만의 잡채에 담게 분주한 시식단. 고명들을 따로 담아 놓으니 같은 잡채인데도 그릇마다 담긴 잡채의 모습이 다르다. Oh, I love meat. Can you see this? Meat here, everything is. Okay, see, it's good to have a few vegetables. This. 취향에 맞는 고명들을 담아 먹을 수 있는 뷔페식 잡채. 과연 다국적 시식단은 어떻게 평가할까? It's really good, guys. For poor vegetarian like me, it's difficult to find a dishes without meat. But here is, you can choose a model, you can choose vegetables or grilled vegetables, fresh vegetables, and it's really perfect. And it's really delicious. What I like about it is that I can choose the topping that I like, and it's really fun because I can just have fun, mix and match like vegetable and meat and. 잡채는 그 어떤 한식보다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 갈비나 불고기나 비빔밥과 같이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한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맛과 영양도 일품이지만 잡채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라고 한다면 면에 본인의 취향에 맞는 채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잡채가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점들을 계속적으로 보강을 한다면 세계인의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우수한 한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잡채 맛있어요. 갖은 채소와 고기, 면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완벽한 한 그릇 음식 잡채. 한국을 대표하는 요리가 아니라 세계인의 잡채가 되는 그날까지 잡채의 변신은 계속됩니다. Now it took time for me to know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d. I see the one in your blue eyes. Baby, you love me to want.